네, 오늘은 오염 강박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염 강박은 사실 강박증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증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깨달아도 증상을 이겨내시고 알아차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염이나 청결 강박이 엄청 깔끔을 떠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끔 TV에 나오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막 정리하고 먼지 한 톨 남기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오염 강박이나 청결 강박증을 겪는 사람들은 깔끔한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데 증상을 겪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더러움에 갑자기 너무 예민해졌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염 강박을 겪는 스스로도 내가 원래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어쨌든 더럽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피하고 씻고 닦고 하는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더러운 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더럽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갑자기 내 신체 감각이 업그레이드되고 예민해져가지고 더러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러운 대상을 감각적으로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금지되고 불안한 마음이 그 느낌을 상상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더러운 느낌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실제 오감의 감각 경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더러움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더러운 것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진짜 더러운 것을 현실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경우는 그건 나름 힘들겠지만 열심히 청소하고 씻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강박적인 고통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끝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강박 증상을 겪는 분들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난다라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뭔가 씻다가 끝날 때는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진정이 되면 이제 뭔가 씻겨졌다 라고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끝나는 어떤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는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서 그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라기보다는 어떤 끔찍하고 기분 나쁜 그 더러운 생각이 현실을 오염시킨다거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묻는 것 같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오염처럼 느껴진다거나 등등 실제로 어떤 엄청나게 불안한 생각과 상황을 상상함으로 인해서 싫은 감정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뭔가 아무리 씻어도 안 씻기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그렇게 내 마음이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로 오염이 남아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하고 찝찝한 감정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더럽혀질까봐 불안한 거고요. 그 감정이 너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그 감정과 그 느낌, 생각이 너무 싫다 보니까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마음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감정과 느낌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오염입니다. 오염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찜찜하고 더럽게 느껴져서 없애려는 상징적 기호인 거예요. 그 감정과 느낌을 오염이라는 방식으로 치환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 감정과 느낌을 오염이라는 방식으로 치환하고 그 오염을 처리하면 그 더럽게 싫은 감정과 느낌을 처리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런 기분 더러운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을 안 느끼기 위해서 내 무의식이 방어기제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더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배설물이나 대변이죠. 그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대변과 접촉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더럽겠죠. 그런데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더러움을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길 겁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대변이 묻는 것이라면 싫긴 하겠죠.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혹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대변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대변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고 죽을 듯이 싫고 더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흔적이 조금 더 남지 않게끔 미친 듯이 씻을 수 있을 거예요. 화도 나고 온갖 감정이 섞일 겁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실제하는 오염이라기보다는 내 감정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그 오염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제 오염이 있어서 그 오염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더럽고 그 감정과 느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대변보다 나의 대변이 더 더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그 느낌과 감정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현실을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 감정, 내 기분이 더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염 강박은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기분이 더러운 건데 실제 현실이 더럽다라고 비현실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의식이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그동안 내가 잘못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아마 오염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집 안에서도 영역을 많이 나누어서 생각하실 거예요. 내 집 안에서도 오염의 정도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내 방이나 내 침대 위에만큼은 남들이 절대 못 오게 한다거나 현관문을 기준으로 외출복을 입고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영역을 나누고 오염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만들고 계실 겁니다. 이곳은 꼭 청결해야 돼. 이곳만큼은 안전해야 돼. 여기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돼. 오염되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기준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이 사실에 기반해서 기준을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럽다고 느끼는 기분에 따라 기준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내 침대가 거실 바닥보다 더 더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또 기분이 더러워지고 계속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는 목적은 사라지고 강박 행동이라는 절차가 목적이 돼버려요. 자신이 만든 기준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많아질수록 안전지대가 점점점 더 좁아져서 더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다 망상이고 잘못된 집착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염의 실체를 알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게 내가 잘못 세운 기준이라 인정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바꾸는 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 기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씻고 닦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안전지대를 야금야금 넓히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고통에 닿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박증과 관련한 여러가지 진실된 믿음을 키우고 안전지대를 넓히는 내용들을 강박증 온라인 심화 과정을 통해서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